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김성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풍경 어떠신가요? 지금 좀 어두워서 저희 6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는 창문 밖 풍경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웨이하이 찡치의 할러팡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러티엔 쌍주싱이라는 곳에 저희 사무실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늘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풍경도 보여드리고 좀 편안한 얘기로 오늘은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네,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매번 딱딱한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다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의 시장 조사를 오실 때 어떤 준비물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입니다. 3개월 이상, 아니 6개월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여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여권 기간이 모자르거나 하면 낭패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권은 그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은 많은 나라들과 무비자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비자의 종류로는 단수 비자가 있고요. 한 번 왔다 가거나 2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수 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 비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상용 비자, 그런 복수 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 1회만 많은 단체들과 아니면 한두 명, 4명, 5명이 묶여서 올 수 있는 여행 비자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자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묵으실 호텔을 미리 개별적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호텔을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약하시되 그 호텔이 주숙 등기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주숙 등기가 뭐냐면 우리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인 내가 어디에 체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구 집에 가서 있겠다라고 하신다면 친구 집에서 가까운 그 관할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여러분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24시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뭐 대부분은 걸리지는 않으나 혹시라도 이렇게 단속이나 검문에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2,000, 3,000위안까지 여러분들이 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기록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호텔에서 주숙 등기를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친구 집에 머물 때는 반드시 친구랑 같이 가셔서 주숙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꼭 그런 곳에 숙소를 잡으셔야만 하고, 주소를 알아갖고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 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실 때 그 주소로 내가 체류할 곳에 그 출입국 카드 안에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를 적어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너는 중국에 있으면서 카톡을 그렇게 안 보냐?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러는데 참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밖에 없죠.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좀 차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차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카톡이 안 되고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거의 안 들어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뉴스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튜브 당연히 이건 완벽 차단이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VPN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유료가 잘 되긴 합니다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가시는 시장조사에서는 유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료 VPN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앱스토어에 가서
찾아보시면 VPN 마스터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미리 다운받으셔서 PC도 쓰실 분 같으면 PC에도 받으시고, PC용을 따로 받으시고, 뭐 VPN 마스터는 PC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많이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핸드폰용은 VPN 마스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 업무적으로 좀 중요하게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내가 중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시고 하셨으면 그 물건을 한국으로까지 운송해 줄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국제 물류 회사, 이런 회사들을 포워딩 업체라고 하는데, 이 포워딩 업체를 여러분이 미리 선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시장조사단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시장조사단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준비하실 것 없이 다 준비를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포워딩 업체를 미리 섭외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또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포워딩 업체가 중국에 있는 업체와 파트너십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업체는 한국에 포워딩 업체 본사가 있고 지사를 중국에 파견해서 관리 감독하에 있는 회사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 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중국에 오셔서 이웃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웃시장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제품이 마음에 들고 당장 사입하고 싶은 제품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품을 사입하고 어느 창고로 옮겨놔야 되는데 어디로 옮기실 겁니까? 옮기실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옮길 장소, 창고 주소가 나와 있는 중국 포워딩 업체의 창고 주소가 나와 있는 명함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국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상인한테 통역을 통해서 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통역도 물론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금전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업체. 그리고 하나, 만약에 중국의 포워딩 업체에 그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업체는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좀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내가 시장 조사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머리를 열어놓고 가서 한번 넓은 눈으로 보겠다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의 제품의 목적을 두고 찾아야 하는 제품이 있는 거라면 그 제품이 KC 인증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처의 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전기안전용품의 그 검사를 맡아야 되는지, 전기안전법에 관련되는 것들인지, 전파법에 관련된 건지, 뭐 안전용품에 관련된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세사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포워딩 업체한테, 여러분이 섭외한 포워딩 업체한테 문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괜히 조사를 했는데 물건값은 10,000원인데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내 수량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인증받아야 되는 비용이 500만 원, 600만 원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알아보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편안한 얘기로 돌아갈게요. 갑자기 좀 무거운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웃시장에 오시면요, 이웃시장은 아침 저희가 9시에 나가서 저녁 5시, 4시, 5시에 들어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걸어요. 시장 조사하느라고. 앉을 곳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안한 운동화,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장을 입고 가서 구두를 신고 가서 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뭐 내가 격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그거는 정말 그 큰 거래로 들어갈 때 그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모든 시장 조사를 하신다. 그래도 반바지 차림은 조금 좀 그러신 것 같고, 편안한 복장에 편안한 운동화 정도면은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화 복장은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웃시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반드시 여러분 그 날씨를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있을 때 45도와 그 실제 온도가 45도, 체감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있어도 다 틀어놔도, 선풍기 틀어도 땀 안 나는 정도예요. 예,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시면, 중국에 오시는 분들, 처음에 오셔서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식사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한 김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는 10년째 다니고 여기서 2년째 지금 거의 살고 있어도 잘 안 맞아요. 한쪽 음식은 특히 이유 음식은 뜨내기가 많아서 맛 없습니다. 정말 맛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김 같은 거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볶은 고추장 튜브형 그리고 꼬마김치 있죠. 그게 캔김치, 꼬마김치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거 딱 따서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햇반 그리고 컵라면 정도? 이 정도면은 뭐 끼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유는 중국에서 음식이 안 맞으시는 분은 딱 하나 맞는 게 있으실 거예요. 중국 어디를 가나 볶음밥은 맛이 비슷합니다. 한국 볶음밥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볶음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비행편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샘플링을 많이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샘플링을 좀 많이 해서 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중국 국적기 동방항공을 권해드립니다. 동방항공은요 수화물이 23kg 곱하기 2입니다. 23kg 곱하기 2개가 되고요.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 더 들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 색이랑 짐을 들어도 크게 타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좀 많이 하실 분들은 동방항공을 이용하시면 되고 뭐 가격은 한국 비행기랑 비슷하고요. 밥도 상하이 노선은 괜찮습니다. 웨이하이 노선은 햄버거 같은 거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 햄버거 안 먹어요. 안 맞아요. 정말 맛없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비행기 안에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량 폐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비약. 그리고 그 전에 중국에서는요. 한국은 비행기 라이터 하나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안 돼요. 라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성냥이나 가연성 물질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좋은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듀폰 같은 거 좋은 거 선물 받으신 거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한국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중국도 이미그레이션 나가는 거니까 돼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 뺏겨요. 그래서 몇 번 못 가져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좋은 라이터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비약 같은 거 좀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말이 유창하게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중국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통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조선족 분들이십니다. 조선족 분들은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통역을 통해서 그 무역 대행을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중국 조선족 동포 교포 그래가지고 조선족이지 막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가질 않아요. 여러분도 조선족도 우리 교포고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한테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족 교포를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통역을 쓰더라도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을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현금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카드가 되느냐 시장에서 여쭤보시는 분 많이 계신데 도매 시장에서 카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갖고 오셔봐야 의미가 없고요. 알리페이, 그러니까 위챗페이라고 해서 요새는 쯔푸바오라든지 위챗페이, 그러니까는 모바일페이 있죠, 중국 내. 그거는 가능한 데가 많아요. 근데 신용카드라든지 캐시카드라든지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일 좋은 방법은 인보이스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무역대전을 은행 가셔서 바꾸셔서 오시면 되겠지만 초보분들이 그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환전해 오시고요. 일단 어느 정도 금액 사입하실 금액만큼의 절반 정도의 금액은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셔서라도 그 업체의 돈을 송금해 줄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10%나 20%, 30%의 계약금을 주고 한국에 돌아가서 송금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가져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굳이 여기서 다 지불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너무 큰 돈은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은 이런 신용카드 하나를 갖고 오시면 되는데, 한국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능하고요. 거기에 단 이렇게 유니온페이라고 써 있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유니온페이라고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카드를 갖고 오셔야 현금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 주의하시고요. 호텔이나 이런 데는 이런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웬만한 큰 식당들, 글로벌한 식당들, 그런 데는 전부 다 카드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여담으로,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면허가 통용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없는 그런 건데, 저는 면허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면허증을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차에다 비치를 합니다. 항상 차에다 비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면허를 항상 그 차에서 꺼내줘서 보여줘야 되지, 면허 없으면 차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웃기죠? 근데 국제면허가 통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는 면허를 갖고 있는데 면허증을 따시면 돼요. 한국에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실기시험은 면제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만 보시면 되는데 100개 중에 90개를 맞추셔야 되고요. 객관식이에요. 근데 내가 중국어로 어떻게, 제 중국어 잘하나 보네, 어떻게 중국어로 시험을 봐서 90개를 맞춰? 아니요, 저 한국어로 봤어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어로 여러 나라의 말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있는 조선족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의 언어, 비슷한 언어로 보는데 거의 한국어와 비슷합니다. 조금은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오셔서 법규만 좀 며칠 공부하시면 면허 따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드 전에는 좀 쉽게 땄어요. 그 거류증 없어도, 그러니까 체류 카드, 그러니까 취업 비자라든지 체류 비자 이런 게 없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불가능해요. 체류 비자가 있어야 했다고요. 지금 여기 옆에 웨이하이는 아마 1년 비자, 90일 비자면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통장 개설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5대 은행에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여러분들 비자, 취업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거류증이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상용 비자나 그러니까 복수 비자나 아니면 일본 복수 비자가 아니군요. 일본 가서 이렇게 여행 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가 있어야 만들어줘요. 중국도 지금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막 만들어줬는데 실명제가 된 이후에 체류증, 그러니까 거류증이 있어야만 5대 은행에서 만들 수가 있고, 유학비자라든지 취업비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단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쉬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졸라 씨부렸네.